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화폐 개혁이라는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 2014년 취임 이후에 성공한 모디노믹스에 이어서 인도 경제를 또 한 차례 도약시켜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화폐 개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잠잠했던 디노미네이션이죠. 논의가 최근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용어가 좀 상당히 어려운가 보죠? 네, 모디노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리디노미네이션? 네, 디노미네이션이죠. 네, 네네. 이게 사실 영어를 한국말로 발음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오늘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해서 금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그 시장의 포인트는 아마 금값이 많이 떨어진 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금가격이 뉴욕 그 상품 시장에서 온스당 1,180달러대에 떨어졌는데요. 올해 그 7월 달에 금값이 1,310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무려 200달러 정도 그렇게 엄청 급락했다. 빠졌어요. 그래서 네. 전형적으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되면 사실 트럼프 이꼬르 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그런 분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당선이 한 20일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에 금값이 많이 떨어지는 거 보면 역시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이 대목이 가장 그 관심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금은 사실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슈퍼 사이클에 맞춰야 되거든요. 자금은 운영과 원천이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단기의 이렇게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 가지고 이렇게 금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많으신 분들이 이게 단기의 흐름 가지고 자꾸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네. 지금 금값이 지금 김현경 PD께서 보여주십니다는 1,180달러 떨어졌죠. 네. 이게 이제 7월 초에는 1,370달러대였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1,200달러가 이제 붕괴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잠시 짚어드렸습니다. 또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는 인도의 모디 총리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어떤 대책을 갖고 나왔을까요? 네, 인도의 그 이제 제가 옛날 그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인도의 국민차 모델, 에스포넬 모델 이렇게 할 때 보면 고질병이 화폐 개혁 문제거든요. 여기 부정부패 되게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모디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화폐 개혁을 단행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이슈고 그동안 한국에서 인도 기업 진출이라든가 인도에 많은 금융상품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인도의 화폐 개혁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정확한 실체를 아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500루피, 1000루피 언제 네. 인도에 가면 여기 고액권이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저 뭐 모디 총리가 나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500루피, 1000루피는 우리 돈으로 8,500원 정도, 네. 1000루피는 17,000원 정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권정이 법하니까 레겔 텐데니까 효력을 상실시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일 날 아주 전적으로 상실시켜서 자 그러면 국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국권은 다음 달 30일까지는 정부 신권을 바꿔라. 굉장히 급진적이죠. 네. 더 효력을 상실시키면서 자 국권은 다음 달 30일까지 바꿔라 하는 강도 있는 화폐 개혁 정책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500루피와 1000루피 이게 회수권은 얼마큼이냐 하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30억 장입니다. 235점 얼마냐 하면 에베레스트산의 높이의 한 5배다. 지구를 한 5번 정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만한 것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지난 2년 동안 모디노믹스가 비교적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렇죠. 또 많은 기업, 많은 그 전 세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그 이렇게 추진했던 그 개혁들이 비교적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화폐 개혁이 굉장히 급진적 내용을 갖고 있지만 성공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분위기는 일단 좋다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모디노믹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또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모디 정부의 경제 정책의 골간이만큼 또 지난 2년 동안 주목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요. 근데 이제 모디노믹스가 막판까지 오는 겁니다. 화폐 네. 개혁까지 가면 그런 측면에서 모디노믹스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의 모디 총리는 사실 구자라트 주지사에서 2014년 5월 달에 인도의 총리로 야당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됐죠.
그래서 지금의 경제 정책에 하는 모디 플러스 이코노믹스의 모디노믹스는 주지사 시절 때 쓴 거기 주지가 이제 구자라트라는 시에서 했거든요. 네. 여기에 성장 모델이 그대로 흡수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런 내용 되겠죠? 한번 한국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친기업 정책, 행정 규제는 제로 베이스. 이건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금 19,000점으로 2만 포인트. 오늘서부터 이제 CNBC라든가 이런데 2만 포인트 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우리 캐스터들이.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지난 그 당선 직후에 2만 포인트가 이렇게 달성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도 미리미리 전해드렸습니다는 오늘부터는 이제 CNBC라든가 외국 이런 데서 2만 포인트 나오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왜 미국의 증시가 좋을까 하는 측면은 뭐 가계의 강달러냐 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인과관계에서 잘못된 분석이고 사실상 그만큼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친기업 정책이다. 네. 행정규제를 대폭 안 한다. 이런 얘기죠. 행정규제는 하나 설정하면 두 개를 폐지하겠다. 트럼프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행정규제는 하나 설치하면 두 개 폐지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행정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개인들이 자유창의를 바라면 미국 경제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오케이? 그러면 미국 증시에 반영된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외국 자본이 미국에 들어가고 미국 자본이 들어가니 강달러가 나오는 거지. 강달러 때문에 앞서 어떤 분이 강달러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안 좋을 것이다 하면 인과관계가 잘못돼 있다. 지금 미국의 강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기대를 반영해서 후속 종속 변수 측면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뛰놀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지금 제조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죠. 그래서 구자라트라든가 모디노믹스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사실 제조업을 키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도 역시 제조업을 키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을. 왜냐? 국익과 백인의 저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거 러스트벨트에 해당되는 이쪽 지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와 일맥 같이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뒤늦게 트럼프 얘기 나오겠지만 거의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 작은 정부를 제어하겠다 하는 내용들. 그래서 사람이 그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창의를 고치시겠다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니까 올해 8월 달에 인도에서 고질적인 일이었던 소위 상품과 서비스 제재, 그게 개혁에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화폐 개혁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치 이렇게 구자라트 성장 모델과 지금의 모디노믹스는 지금 일정한 계획을 거고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일정보다 상당히 빠르다. 그만큼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화폐 개혁에 앞서서 지난 8월이었죠. 주마다 달랐던 상품 서비스세, 바로 다시 말하면 GST를 개편하는 방안이 또 통과가 됐는데요. GST 세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요. 네, 화폐 개혁 문제니까 올해 8월 달에도 한국TV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GST는 Goods and Service Ta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상품 서비스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부가가치세다 해다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자 거래세 10% 때리는 전 국토가 동일하죠? 이렇게 했는데요. 인도는 저희들이 이게 인도의 사업을 위해서 가봤을 때 28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단일 국가 아닙니다. 28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스테이트 국가인데요. 이게 부가가치세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부가가치세 다르고 그다음에 부산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혼란스럽겠죠. 이게 사실상 인도의 그 경제 계획을 위해서는 상당히 가장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가보면 GST들은 주정부의 세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도의 그 사회신분제의 카스 제도만큼 개혁이 어렵다 했던 것이 이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구자라트 그 성장 모델 모디노미스에서 이 제도 측면에서 GST 제도를 주 28개에 통일시키겠다. 경쟁해서 이 내용이 의회 통과했죠. 그래서 내년 4월 1일에 이거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마다 달았던 부가가치세 내용을 통일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고질병에 해당되는 화폐 개혁을 이번에 단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폐 개혁만 단행하면 사실 일단은 모디노믹스가 이렇게 지향했던 이렇게 일단 1차 과제들이 전부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화폐 개혁 성공 여부가 이제 모디 총리와 또 인도 경제 앞날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인도 이외에 또 화폐 개혁을 추진한 다른 국가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국가들이 있나요? 네, 요즘 그 화폐 개혁들 많이 단정하죠. 그래서 뭐 고액권 폐지라든가 이것도 뭐 광의 화폐 개혁입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들 많이 단행하는데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는 리겔 텐더, 법화에 사용하는 이런 여건들이 많이 변했다. 네. 지금 이제 장인 거도 지금 10,000원짜리 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잘 안 갖고 안 갖고 다닙니다. 다니죠. 예. 그게 화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기존의 화폐 제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 화폐 개혁이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0년 이후에 세계 각국들은 앞다퉈서 신권들을 많이 변형하고 다른 한편에선 대환화표, 네. 대환화표를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도 있었죠. 미국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도 2013년 10월 이후서부터는 신권들이 발행했죠. 네. 그래서 위조화폐 방지를 위해서 이 북한이 위조화폐의 슈퍼네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게 해서 이때 과거에는 그린백해서 파란색이 이렇게 많이 뒤쪽에 있었습니다는 지금 빨간색이 많이 더는데 이게 2013년 10월부터 나온 겁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여기는 인도의 화폐 개혁이 굉장히 급진적이게 나는 것은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구권과 신권이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린백과 빨간색이 가미되는 거 같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인도는 신권이 나오면 딱 해서 20일 정지한 겁니다. 그러면 구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달 그 30일까지 바꿔라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급진적이다. 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사실 그 신권이 나왔죠. 그래서 2014년 이렇게 10월 달서부터 11월 달서부터죠. 이게 10,000엔권, 50,000엔권, 1,000엔권 신권이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도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신흥국들은 더더욱했죠. 신흥국은 신권이 발행하면서 모잠비크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데요. 한 가지 특징은 신흥국은 리디노메이션을 같이 단행했다. 예를 들어서 리디노메이션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1대 1000의 환율을 1대 100이다. 1대 10으로 이렇게 화폐 거래량을 축소시키는 것까지 단행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인도는 신흥국이긴 하지만 사실 신흥국에 단행했던 신권 발행의 리디노메이션을 같이 추진한 게 아니라 네. 선진국 경제를 추진했다. 선진국처럼 추진했다. 이것도 이번에 인도의 화폐 개혁에서 하나의 성공 여부를 따질 때 한 번의 그 주의 깊게 바라볼 대목이다 보이됐습니다. 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실상 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이제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을 했는지 이 여부도 좀 궁금해지고요. 네. 선진국은 화폐 개혁, 신권 발행의 목적은 다 달성했습니다. 네. 근데 신흥국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인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인도는 신흥국인데 실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 사례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신권에서 앞서 말씀드렸지 신권과 구권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요 신권이 발행한 가장 큰 목적은 위조 화폐의 이렇게 방지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위조 화폐 방지했다는 리겔 텐더니까 신용화폐거든요. 네. 그럼 이게 위조 화폐에 나오면 사실상 불안한 거거든요. 요걸 좀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생활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의 신권 발행 화폐 개혁이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신흥국 같은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했는데요. 리디노메이션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목적은 부패 방지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서 여기 있지만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지금 국정의 혼란 부분이 국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세계적으로 이게 화폐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 한번 시청자분께 저는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는 왜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세계 각국에서 따져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게 대부분 다 실패를 했거든요. 네. 터키 그렇죠. 모잠비크 그렇죠.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인플레 폭등했죠.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 아주 지겠죠. 네. 이런 데서 대부분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북한도 단행했죠. 북한도 2009년에 사실 2003년도 시장 결리 도모와 함께 2009년에 리디노메이션을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이때 이제 주도했던 분이 장택상이라는 분입니다. 네. 김정은이 이렇게 오면서 외삼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그분인데요. 그분이라는 표현을 해주는 게 개척했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런 그 사람에 의해서 화폐 개혁을 해서 사실 그거는 북한 경제가 한국 남북한 통일이라든가 북한 경제가 시장의 개방을 위해서는 사실 그 필요한 조치였었는데요. 역시 이 문제도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 자신의 숙청 문제 결국 이렇게 됐던 배경인데요. 대체로 보면 선진국은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단행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네.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다른 목적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네. 인도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인도는 사실 신권만 발행했다. 리더룸에서 단행하지 않았다 하는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가, 다른 교역도의 사실 화폐 개혁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면 또 지난 2014년 출했던 인도의 모디노믹스, 그다음에 GST도의 그 카스피 제도보다 더 어렵다는 그 문제를 의회에 관철시켰던 문제,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화폐 개혁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의 인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보는 대목이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인도의 화폐 개혁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경제도 좀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은 인도 경제는 뭐 2013년 5월 이후부터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까지 성장률이 한 7%대 계속해서 왔죠. 그래서 모디노믹스의 정책에 의해서 지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도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5월 19일 날 모디 정부가 국민한테 재심을 했었죠. 네. 자, 앞으로 GS제도 개혁한다. 그다음에 화폐 개혁 개혁한다. 하면 국민으로부터 뭐냐? 지난 2년 동안 경제 성과도 하는 것을 평가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인대 굉장히 난제에 해당되는 GS제도 이 큰 제도, 그다음에 화폐 개혁 큰 제도를 하면 국민으로부터 다시 한번 자, 나는 지금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다 다시 한번 이거 추진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는 신임을 했거든요. 이것도 한국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 대통령이라든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신임을 묻어가지고 추진하는 것. 네. 이거 한번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도 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도 경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제는 PC 뜨는 나라. 리카르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제 나오고 있죠. 유일하게 PC 비치는 국가다 하는 것은 그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해 가니까 결국 PC 비치는 국가가 해당되죠. 그런 측면에서 PC 비치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했던 것이 이 대목인데요. 네. 성장률도 그대로 나타나죠. IMF 10월 전망이 이 10월 전망입니다. 올해 7.6%, 내년에 7.6%. 근데 중국을 각장 비교하는데요. 중국은 올해 6.7%, 내년에 6.2%.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완전히 뒤집히고 네. 내년에는 더 격차가 벌어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 이러한 어려운 난제들을 국민의 편의에서 극복해 보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개혁은 대통령이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냐 국민의 대신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 서로가 뭐냐 막상 정책이 추진하면 대통령과 국민들이 신임을 했기 때문에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난제들을 극복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시각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인도 경제를 밝게 보는 시각이 이제 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잠재 성장률로 본다고 했을 때 인도가 가장 높은 분석이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옥스퍼드 아날티크에서 제가 대외경제연구소에서 이 자료를 가장 신뢰 있게 보는 자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향후의 성장 가능성, 잠재 성장률이 주거든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세 국만 보겠습니다. 중국은 과거 15년 9.9%대에서 향후 10년 5% 떨어졌습니다. 근데 인도는 뭐냐? 과거 10년 7%대에서 앞으로는 뭐냐? 떨어지듯 6%다. 경제가 발전되면 성장률 떨어지는 겁니다. 잠재 성장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7%에서 6%대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폭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한국 경제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국을 보면 세계에서 잠재 성장률을 가장 장기에 추진하고 가장 신뢰가 있는 게 옥스퍼드인데요. 이렇게 보면 과거 10년에 3%대이죠. 근데 앞으로도 2%대 초반이다. 1% 눈앞에 들고 있다. 네. 이게 한국 경제 지금 모습이다. 이게 잠재 성장이란 지속 가능한 성장률이다. 이게 올해 내년의 성장률이 아니고 향후 10년 동안 본다. 자, 한국 보면 이게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이게 향후에 한국 경제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실 분이다. 주목할 그렇죠.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또 인도의 화폐 개혁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잠잠했던 리디노미네이션 전 논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요즘 일부 어제도 이제 강남 지역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의외로 이제 강의 전에 일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하고 국정이 혼란하니까 그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럴수록 발언을 신중해야 되거든요. 일부 야당 대표가 무슨 뭐 계엄령인가요? 이런 얘기 한다든가 또 급진적인 이런 화폐 개혁 문제 이런 얘기가 국정이 혼란을 트고 막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개혁 인도에 나왔으니까 음성적으로 얘기되는 부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화폐 개혁 문제를 좀 얘기하는데요. 사실 화폐 개혁 문제는
그렇게 뭐 화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딩될 수 있는 거다. 세계 각국들이 지금 신권 발행이라든가 뭔가 해서 아까 쭉 나왔으니까 그렇죠. 뉴욕도 그렇고 그래서 화폐 개혁 문제는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화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화폐 개혁한다고 하니까 무슨 뭐 국정을 뒤엎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 사실 화폐 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송지효 대표랑 같이 이렇게 한국경제TV 대표랑 얘기하면 실제로 리디노메이션 단행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 음식도 장님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뭐 설렁탕 한 그릇 이렇게 아침에 먹으면 이렇게 한 그릇에 5,000원 하지 않습니까? 5,000원 쓴 데가 별로 없죠. 지금은 5.0 그죠? 그 커피도 3.9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는 3,900원, 5,000원 쓴데 지금 5.0, 3.9. 실제적으로 리디는 국민의 화폐 생활에서도 리디노미션 단행한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은 다른 국가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실생활에 있어서 이미 리디노미션은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너무 이게 국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게 리디노미션 내지는 화폐 개혁을 하면 이게 신권을 발행해야 되는데요. 신권을 발행하면 사실상 국권과 교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목적은 뭐냐? 국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화폐 개혁 역사가 1962년 화폐 개혁을 이뤄 한 번도 단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는 하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활을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야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각국의 화폐 개혁 사례를 보면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국정이 혼란하다. 필요성은 있고 국민의 실생활에서 이미 파고들지만 지금은 사실 필요성은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단행할 때는 아니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리디노메이션을 필요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인데 이제 그건 지났다. 필요하다. 이미 국민들은 이렇게 생활을 실천하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가 좀 안정되고 국정이 좀 혼란스러운 것이 좀 완화되고 그때는 단행해야 된다. 근데 논점이 학자들 사이에 무슨 교수는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다. 필요하다. 근데 지금 단행하는 시점상 두고 지금은 고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